최근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고요.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민생 현장도 갔습니다. 정신없는 일정을 보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무슨 일정이 있나 하고 봤더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공식 일정 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당무 관련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 내부 회의를 소화한 뒤에 이 각각의 업무 보고만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체포동의안 전국을 거친 이 대표가 이 표결이 있던 이후로 처음 이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인 만큼 이 현안을 점검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앞으로의 행보는 물론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현안 대응. 여기에는 지금 당내 분위기 상당히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잡을 묘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당연하죠. 여러 가지 지금 닥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곧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들어가잖아요. 네. 재판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바로 또 4월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원래 5월 달이지만 4월 달로 당겨질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 이 원내대표 선거가 또 진영 간의, 정파 간의 어떤 지금 다툼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아하. 이런 일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지금 드러난 이 혼란상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또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대로, 또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이걸 수습하느냐 이것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임경빈 평론가님. 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사실상 골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여요. 얼마나 빨리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다라는 게 왜냐면 이번 표결을 통해서 사실상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답변을 지금 강제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고 있었던 거는 1차로 구속영장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을 한 뒤에 페이스를 좀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사실상 가결에 가까운 결과 부결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부결이 나오는 바람에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신호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거를 지금 비명계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시간이 많지 않다. 좀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다. 김은배 팀장님. 조금 전에 이제 재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당장 내일이 재판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실제로는 대선 기간 중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의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그렇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3일날 오전 10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하. 이게 공판 재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3번 정도를 출석을 해야 되는데 3일 날 그리고 또 격주로 17일 날 31일 날 금요일마다 출석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 보겠지만 일단 재판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당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이요.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게요. 보니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400억 원 넘는 돈을 선관위에다 또 반납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선거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그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서 네. 그게 만약에 유죄로 판명이 날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게 되면은 민주당이 그 당시에 대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관위로부터 이제 보전받았던 비용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적이었던 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민주당이 그때 대선 때 썼던 비용으로 보전받은 게 434억 원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 돈을 만약에 토해내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의 문을 닫아야 될 수준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보존받았던 거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선 때 쓴 돈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민주당이 사용했었던 정당 활동 비용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묶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 하나로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자칫하면 문 닫게 할 수 있다. 그 판단을 법원이 내려야 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담스러운 재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요. 어쨌든 지금 백현동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리기 때문에 네. 이 재판에 검찰도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공소 유지입니다. 공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허들을 넘어야만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구속을 한 다음에 기소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되겠죠. 여론, 즉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지 좀 공방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약 연출이 됐을 때 당에서도 더 이상 방탄을 할 수 없다라는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의원들조차도 이건 또다시 어떤 체포 동의안이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가결을 해야 되거나 또는 무효표를 해서라도 지금 이 방탄을 더 이상 연결시킬 수 없겠구나라는 여론이 만약에 조성될 수 있는 재판 과정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서도 언제 그러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여론을 좀 본다는 가장 큰 전제가 있군요. 네. 강재묵 기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재판이라든지 검찰은 얘기를 해봤지만 여기에 또 숨은 변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검찰로서는 이 영장 재청구로 인한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된 건데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됐지만 영장에는 담기지 않은 이 428억 원 약정설과 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428억 약정 혐의를 새로 담으려면 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이 진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아하. 이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수익 이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현재 지금 김만배 씨는 이 재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그다지 협조적이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김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또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따른 이 변수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검찰 관계자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분 상한 티를 내고 있어서 당장 진술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님, 임 네. 평론가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김만배 씨의 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김만배 씨의 입이냐면 사실은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갔다는 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뭐 스스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430여억 원 정도를 주기로 했다라고 뭐 직접 진술을 하거나 혹은 적어도 뭐 정진상 실장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진술 정도는 나와줘야 직접적으로 이게 뇌물 정황이 있다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만약에 뇌물로서의 이 혐의점을 김만배 씨가 증언해주지 못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그러니까 배임 혐의도 배임이라는 게 결국 민간 회사를 좋은 일 시키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 본인의 어떤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해준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의 증언이 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증언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종곤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구속을 일단 검찰이 시켜놓긴 했지만 김만배 씨도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소를 하기 전까지 뭐라도 좀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검찰 입장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초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혹은 지난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과연 그 불구속 기소의 기소 공소장에 이 428억에 대한 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또는 뇌물 혐의가 적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흐름은 뭐냐면 김만배 씨가 지금 입을 안 열고 있는데 그것을 넣지 못하지 않겠느냐. 넣지 못한다면 결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난 한 푼도 안 받았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아니냐.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 부분은 없지 않느냐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없긴 하지만 그러나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내용은 있는데 다만 의율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김만배 씨 입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뭐냐면 이 지금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
공소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 428억에 대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없게 된다면 이 공소장도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들이 자신 없는 것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김만배 씨의 입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맞는데 그렇지 아니한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또는 그 이외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양측의 공소장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라고 아예 적시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김만배 씨의 입이 안 열리더라도 검찰은 자신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공소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엄청나게 주력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빼박이 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강재묵 기자. 예.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표결 이후까지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서로 날선 공방을 엄청나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3월 1일이었는데 의외의 모습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3.1절 기념식에서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안 나눌까 싶은 이 양측의 비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됐었던 건데요. 네. 하지만 그게 무섭게 바로 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는 어김없이 다시금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반대표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참여했습니다. 반란표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 상식의 표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좋아 보이는 듯한 모습도 있기는 했었지만 이에 질세라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 사태를 언급하며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오늘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아까 조금 전에 3.1절 기념식 화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제 화면 나오는데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화면으로 봐도 두 명이서 뭔가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좀 추론을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있을 때 저런 광경에서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실제로 네.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했는데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예. 대개는 뭐라고 하시냐면 별 얘기 안 했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더라도 양측 다 기자들의 어떤 플래시가 계속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한두 마디를 서로 나누는 그리고 고듣게 끄덕이는 장면을 사실상 서로 합의하에 연출한 것. 이게 거의 다 정답이지 거기서 무슨 의미 있게 어떤 3.1절과 관련해서 또는 최근에 어떤 그런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정설이거든요. 중요한 건 저 사진 한 컷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동영상 한 장면이 중요하다. 양측 다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또 기사가 또 부정적으로 날 것이고. 그렇죠. 양측 다 그게 불리한 거죠. 부정적인 어떤 외면하고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속 좁은 적재, 협량의 정치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김은배 팀장님, 다시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네. 요즘에 민주당의 이 청원 게시판 아주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있죠. 개혁의 딸들하고 강성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라든지 무효 기권한 게 한 20%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비명계들이 혹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 게시판을 보게 되면 오늘 오후 2시 기준을 봤더니 박지원 출당 권유 및 징계 청원이 그 61,838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61,000
838명이면 민주당에서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은 답변을 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답변을 내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 또 이낙연 당에서 영구 제명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21,275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의 딸들하고 민주당의 강성층하고는 아마 비명계를 몰아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이런 동의에 전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죠. 이종호 평론가님, 지금 보면 이 청원 게시판뿐만 아니고 네네. 문자들도 엄청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부결하셨습니까? 가결하셨습니까? 이런 거 묻는 그 문자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요? 인터뷰를 보니까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한테도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상황이 지금 이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검찰이 제2, 제3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어쨌든 체포 동의안 표결은 또 이루어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부 단속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 수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요. 한나라당의 박창달 의원이 네. 어떤 그 술의 혐의로 지금 체포동의안을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 일부가 가결을 해준 거예요. 아까 부결을 해준 거예요. 네. 부결에 찬성을 해서 박창달 의원이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됩니다. 네. 그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열린우리당의 당사의 20여 명의 그런 좀 열혈 당원들이 뛰어들어가서 점거를 하고 그다음에 색출 작업을 벌입니다. 네. 똑같이 뭐 계속 메일을 보내서 당신 했느냐 안 했느냐. 당신이 만약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 반란표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이냐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어떤 그런 이 모습이 보입니다. 역효과가 났어요. 완전히 역효과가 나서 당시에 이런 어떤 색출 작업이 비민주적이다.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나중에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상당히 동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무마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때보다 사실은 더 열혈 지지층이에요. 제가 그래서 임경빈 네. 평론가님께 여쭤봅니다. 이 친명 비명간 파열음 그때 2004년도와 비슷하게 지금 파열음이 빨리 진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더 지속이 될까요? 근데 지금 2004년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때도 뭐 비슷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 상황이 쉽게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저도 보는 게 워낙에 갈등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열린우리당하고 이제 민주당의 갈등 뿌리라는 게 결국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게 2017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맞붙으면서부터 시작된 갈등 양상이고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지속이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의 뿌리가 그대로 굉장히 남았다. 깊이 남았고 특히 지지층에서는 그게 해소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마지막까지 민주당 내부 결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색출 작업을 한다고 해서 결국 누군지 완전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층의 갈등 상황을 뭐 정치인들이 나선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가 민주당이 오래 잠재하면서 계속되는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우리 의원들 얘기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 표결 이후에 소위 친명 쪽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그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뭐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아주 좀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경선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경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제, 말하자면 지금 현 체제, 이게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겠죠. 이번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그리고 잘못된 수사,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이러한 것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었고 또 이것이 함께하는 동지를 어렵게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임평론가님, 지금 얘기를 네. 들어보면 어쨌든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다음 달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끌어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권한이 이제 원내대표한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가 친명계가 되느냐 비명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당의 어떤 그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비명계에서도 상당히 좀 칼을 가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민주당 당 분위기와 연관된 변곡점들이 하나 둘씩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이 어떤 결과로 기결이 될지 아직은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